추모 목적 개최 대규모 집회가 윤 정권 비판 일색 일본 방송. 12구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책임 소재를 가리는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에 홀려 토끼머리띠, 각시탈 등 수사에만 매달려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참사와 관련된 보도도 국내 언론사들은 약속한 듯이 초점을 흐리는 천편일률적인 보도로만 일관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한 사람 중에서는 희생자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고자 중에서도 2사람이나 희생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은 진실된 보도를 찾아서 외신을 찾아봅니다. 11월 28일 니온TV 뉴스에서는 158명 사망, 이태원 전도 사고로부터 약 1개월, 함께 살아남자라고 말했지만 생존자가 말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방송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사고는 10월 29일 밤 헬로윈으로 많은 사람이 방문한 이태원에서 일어났습니다. 11월 20일 사고 현장에 받쳐진 꽃을 바라보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백준현 씨입니다. 백준현 씨가 말합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죽은 사람을 많이 봐서 속상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전도사고에 휘말렸지만 목숨을 건진 생존자입니다. 이 장소를 방문한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백 씨는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 몇 명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 직전인 오후 10시쯤 친구와 둘이서 사고 현장이 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백준현 씨가 말합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이 정도의 스페이스는 있었고, 나레이션입니다. 백 씨와 친구 2사람은 간신히 골목 위까지 도달했습니다. 백 씨는 골목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촬영 시간은 사고 발생과 거의 같은 시각인 10시 16분. 많은 사람들이 빈틈없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백준현 씨가 말합니다. 사진을 찍은 게 기억이 안 나요. 나레이션입니다. 사고 후 충격으로 당시의 기억이 단편적이라는 백 씨. 이 직후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보입니다. 백준현 씨가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도 쓰러지고 위에서도 넘어져서 포개진 상황이 되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레이션입니다. 큰 체구인 백 씨는 상반신은 압박을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전혀 꼼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백준현 씨가 말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백 씨는 친구와 함께 구조됐고 그 후에는 다른 사람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백준현 씨가 말합니다. 물을 먹이고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리거나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살아남자고 말했지만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백 씨는 다리 인대가 손상돼 전치 3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인 2명을 포함해 158명의 목숨을 잃은 사고. 아들을 잃은 여성이 말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어요. 사랑해, 사랑해 내 아들. 나레이션입니다. 유족들은 사고 후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있다고 호소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8일 한국변호사단체가 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표명했습니다. 향후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를 둘러싸고는 경찰 등의 경비계획 미비와 대응 지연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 내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모를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는 이제 윤석열 프레지던트에 대한 비판 일색이 되고 있습니다. 반정권 측 단체가 주최하고 윤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존자인 백 씨는 정치와 경찰 내부 대립에는 염증이 남다고 합니다. 백준현 씨가 말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재발 방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목숨을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나레이션입니다. 두 번 다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재발 방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유족들은 사고 후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 경찰에 있다고 호소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20년이나 키우는 동안 위험애지나 도덕교육도 해오지 않았던 자신들이야말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닐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괜찮아요. 하지만 사회에 대해 견실함을 요구한다니 무리. 남탓만 하고 있지만 그런 정부, 경찰, 지자체, 나아가 사회를 구축해온 것은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당사자라면 스스로 나쁜 것은 경찰이나 정치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나 정치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이 바뀔 일은 없다. 다음 댓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을 두 번 다시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도 혼잡을 피할 필요가 있었고 경찰도 신고된 후 긴급성이 높다는 인식이 필요했다. 대통령 탓, 정부 탓, 헬로윈에 나간 사람 탓, 국민성 탓으로 책임 전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언젠가 자신도 유사한 일에 휘말린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슬픈 건 알겠지만 그게 경찰이나 국가, 대통령 탓이라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만일 서울 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책임이 경찰이나 신호 설치, 도로 정비한 지자체 등에 있다는 것인가?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코멘트란처럼 놀러간 사람의 자기 책임이라는 의견이나 피해자 비판이 많고 그것이 유족을 더 괴롭히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월호와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명확한 악자가 존재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심신 모두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유족이 마음을 들 곳이 없는 것이 더욱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